우리 대학교 캠퍼스 내 강의실 앞 쓰레기통 근처에 흡연자들이 많아 통행하는 사람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에 암표, VIP 티켓, 장애학생 자리 보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EBS 다큐프라임 공부의 배신에서 악의적인 인터뷰 편집을 해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과대학 학생들은 달라진 신과대학 소속 변경 신청 기준에 대한 공지가 없어 소속 변경 신청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권영석, 하효진입니다. 6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캠퍼스 안을 거닐다 담배 냄새를 맡아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교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실내 흡연을 막을 합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 차원에서도 아직은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 강의실 건물과 가까운 쓰레기통 주위에 흡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엔 흡연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강의실 앞 쓰레기통 주위가 흡연 구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통들은 대부분 통행 구간에 위치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간접 흡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연희관 건물 앞을 지나가는데 근데 사실 연희관 들어가려면 입구가 그쪽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담배 냄새가 좀 심하게 나갖고 좀 다른 흡연 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교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의 경우 교내 실외 흡연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길거리 흡연을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흡연 부스를 설치하거나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 우리 대학교 총무처 총무팀장 서기환 씨는 흡연 부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흡연 부스는 관리가 어려워 부스 내에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흡연자들도 흡연 부스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 개의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캠퍼스 내 공간 배치상 불가능하고 미관을 해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연 캠페인과 관련해선 주요 건물 주변에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금연 표지판이 없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느끼지만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교내 간접 흡연 문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간접 흡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매년 5월 진행되는 연세인들의 축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에서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암표와 VIP 티켓 관련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자리 보장에 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매년 끊이지 않고 생기는 아카라카 논란을 오세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마무리된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올해 역시 암표와 VIP 티켓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카라카 티켓 뒷면엔 본 티켓을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페이스북엔 티켓을 정가 이상으로 거래하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아카라카에선 암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졸업생이 VIP 티켓을 일반 팬들에게 나눠줬고 그 팬들에겐 특정 아이돌 그룹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또한 그 졸업생이 연세대학교 이름으로 가수에게 1위 축하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사연 넷에 이러한 행동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댓글을 달면서 다른 학생들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애 학생들의 자리 보장에 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자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와 장애인권위원회, 게르니카, 응원단 사이의 논의 과정 중 혼란이 생긴 겁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권위원회에선 백인 안건 상정제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많은 연세인들이 기대하고 즐기는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내년엔 논란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5월 말 방영된 EBS 다큐 프로그램 공부의 배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송에 나간 대학생 인터뷰가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왜곡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EBS가 교육방송의 본분을 저버렸다는 비판까지 들려오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오세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송된 EBS 다큐 프라임 공부의 배신. 방송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EBS가 상경경영대 학생회에 새내기 배움터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학생회에선 이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EBS 측에선 촬영 목적이 열의에 차 있는 새내기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선배와 교류하며 낯선 대학 문화에 적응해가는 모습, 올바른 음주 문화를 건전하게 습득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촬영한 세터의 모습이 그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게임 진행을 위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에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자막을 넣어서 방송에 내보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EBS 측에서 악의적인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 면접을 보러 온 날 고3 수험생으로서 충북 학생들 보면 많이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이래서 기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큐멘터리에서는 대학교에 와서 만우절날 친구들이랑 노는 장면 가운데 그게 들어가니까 대학교 와서 만우절날 내가 기가 많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EBS에선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BS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을 보면 정확한 인터뷰 목적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기획 의도와는 다른 목적을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상경경영대 학생회는 EBS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위한 TFT를 결성했고 피해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EBS 측에선 TFT와 2차례 면담 후 일부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공개 사과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공영 교육방송국인 EBS. 과연 이번 방송이 정말 교육적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연세인 여러분 중에서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다른 전공에 관심이 생기셨던 분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소속 변경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신과대학의 경우 소속 변경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다 이번 변경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과대학 소속 변경 제도 문제를 윤영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31일 신과대학 부학장과 회장단 간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면담에선 신과대학 학생들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적 실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 관련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소속 변경 요건이 기존 전공의 9학점 이수인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신과대학은 기존 전공의 30학점 이수를 소속 변경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학점 평량 평균을 3.5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안내 없이 1사학번 이후의 학생들에게 학점 평량 평균 기준을 3.5에서 3.8로 높여 해당 점수의 학생들만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학생들은 과 사무실에서 학번별 차별 기준 공지가 없었다고 항의했지만 면담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답변이었고 이에 신과대학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과대학 학생들은 작년 1학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기준에 맞춰 학업 계획을 1년 전부터 세워놨지만 공지가 미흡했던 학번별 차등 기준 때문에 지원 대학의 면접을 볼 기회조차 박탈당해 피해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신과대학 측은 애초에 내교를 굳이 학생들에게 공지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며 과 사무실에 학생들이 문의할 때도 기준 요건과 심사 요건을 구분하지 않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해 자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신과대학 학생들은 여러 관련 기관들에 해당 사건에 대한 문의를 거쳐 각각의 의견들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복지처와 교무처에서는 문제를 공유했고 피해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겠지만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처럼 단과대학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많은 기관들이 이번 부당한 문제에 대해 단과대 학생회에서 학장단이나 교수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부족 문제로 피해 입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대처와 문제에 대한 양쪽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윤영채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5월 18일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6 인천국제공항 유리그 7라운드에서 세종대를 3대 0으로 꺾으며 무패 행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5월 24일 열린 2016 대학농구리그 경기에서 경희대에 77대 63 승리를 거두며 9연승을 달성했습니다. 2016 전국대학 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대학교가 동국대에 2대 6으로 역전패하며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하며 리우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5월 우리 대학교의 스포츠 소식 결과를 보고 왔는데요. 박태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인천국제공항 유리그에서 세종대를 꺾고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인천국제공항 유리그 7라운드에서 세종대를 3대 0으로 누르고 승점 17점을 획득하며 4권역 2위를 차지했는데요. 승점 18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용인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에서 연세대가 사실상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와의 경기에서 연세대는 교체 카드 5장을 모두 사용하며 권역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는데요. 김성중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또 한상빈이 오랜만에 돌아와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좋은 소식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농구 소식입니다. 농구 역시 9연승이라는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네, 대학농구리그 개막전에서 아쉽게 고려대에 패했지만 연세대는 이후 9연승을 기록하며 연승 가도를 현재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18일 무려 113점을 폭발시키며 한양대에 대승을 거둔 연세대는 24일 경희대를 14점 차로 눌렀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최준용이 25득점, 9리바운드, 2스틸을 기록하며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최준용은 청기범, 허웅과 함께 제39회 이상백배 한일대학 선발 농구대회 대표팀에 또 발탁되기도 했죠. 네, 그렇군요. 한일전에서 우리 대학교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축구, 농구와는 달리 야구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춘계리그 1, 2위를 기록 중인 경성대와 동의대를 연이어 격파하며 우승의 희망을 보여준 연세대였는데요. 하지만 동국대와의 준결승전에선 하위 타선의 침묵과 또 수비의 잦은 실수로 인하여 선취 득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역전패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강대와 경성대를 상대로 콜드게임 승을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 우리 대학교 야구부가 더욱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리듬 체조 소식입니다. 손현재 선수가 무려 5관왕을 차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리듬 체조의 희망 손현재 선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9일 개인 종합에서 총점 74.750으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이튿날 열린 종목별 결선에서도 후프 18.6, 볼 18.6, 곤봉 18.55, 리본 18.7을 기록해 전 종목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현재 선수의 기량이 절정에 오른 만큼 3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에서도 또 좋은 모습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박태환 기자와 5월의 스포츠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괜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EBS 다큐 사건을 통해 저희 YBS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YBS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가 준비한 Y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학기에는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연세인 여러분 고맙습니다.